오늘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것은 연준 월러 이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원래 금리 인상기에 월러 이사는 꽤나 매파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연준이 한꺼번에 50bp 금리를 내린 이후부터는 다소 비둘기로 변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의 올해 금리 인하 기대는 많아야 두 번입니다. 지난번 고용이 너무 잘 나오고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인플레 재발에 대한 공포가 아직 시장에 많기 때문에 자칫 금리는 한 번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건 아직은 극단적인 의견이지만 인상할 수도 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 연은 총재도 인터뷰 나와서 인상 카드를 테이블에서 완전히 치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여튼 연준 매파로 오랫동안 군림했던 월러 이사가 올해 금리를 최대 3번에서 무려 4번이나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거는 이렇게 됐는데요. 근원 PC 기준으로 지난 8개월 중 6개월 동안 연준 목표에 근접한 데이터가 나왔다. 이런 인플레 감소 효과가 이어진다면 상반기에 금리를 내리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지금의 디스인플레 추세가 이어져서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2%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낙관적인 뷰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고용과 결합을 해서 얘기하기를 인플레가 내려가면서 고용 시장이 받쳐준다면 지금으로부터 몇 달 안에 금리 인하 다시 시작될 수 있고 3월 인하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월러 이사의 이 말이 페드와치 금리 전망을 근본적으로 흔들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최신 기준 데이터를 보면은 3월까지 동결이 되다가 이게 50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5월에 한번 금리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쭉 봐서 요게 인제 50밑 내려가니까 12월에 한번 한다. 즉 지금 시장의 주류 의견은 5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 이 트레이더의 베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오늘 장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제 많이 오른 나스닥이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금리 변화에 가장 민감한 러셀 2000이 홀로 상승,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면서 이 월러 이사의 발언이 시장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모습, 장중에 10만 달러를 다시 넘는 모습 보이면서 이런 점 주의 깊게 살펴볼 그런 고민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차기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제가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베센트가 러시아의 석유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뜻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베센트는 청문회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전략으로 그런 일환으로 요청을 한다면 나는 러시아 석유 메이저에 대한 제재를 러시아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만큼 충분히 높이는 데 대해서 100% 동참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 때는 러시아 제재가 충분하지 않았다. 아마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석유 값이 오르면 대선에 질까 봐 제재를 하는 것을 꺼렸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것은 추후 유가 상승 수준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또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강조하는 석유 채굴, 이 석유 채굴의 어떤 손익 분기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재밌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과의 질의응답이었는데 이분은 민주당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당히 극과 극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담인데 이 워런 의원이 뭔가 중요한 결정 낼 때마다 역할을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에 연준이 금리 한 번에 50bp 인하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25bp 인하가 대세였어요. 근데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월저널 티밀하우스 기자가 50bp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운을 띄우고 연이어서 워런 의원이 세게 지금 75bp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5bp가 대세였는데 이게 25, 50, 75 객관식 문항이 되면서 연준이 50bp를 고르는 게 뭔가 가운데 중용의 길을 가는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결국 연준이 50bp를 한 번에 내릴 수 있게 하는 원인을 일부 제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베센트와의 얘기는 부채 한도 폐지가 주제였는데 사실 트럼프와 워런 상원 의원 공통점이 있기가 쉽지가 않죠. 워낙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공통점이 있는 게 둘 다 부채 한도 폐지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목적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감세 정책, 또 대규모 인플라 투자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정부 지출이 필요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말하기를 부채 한도를 폐지하는 게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워런 상원의원이 그 대화를 언급하면서 "나도 그 의견 동의한다. 나 역시 의회가 가장 현명한 일을 하길 바란다. 그건 바로 부채 한도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워런이 부채 한도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좀 다르겠죠.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 확대, 저소득층 지원 이런 거 하려면은 정부의 폭탄 재정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 둘이 지향점이 다르지만 부채 한도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재무장관 지명자 베센트는 기본적으로 부채 한도 폐지에는 동의를 하지는 않아요. 비유를 들기를 이거는 이 핸드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 부채 한도를 없애는 것은 자동차의 이 사이드 브레이커를 제거하는 거랑 같은 거다. 즉 이 밟는 브레이크 이렇게 차를 멈출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채 한도 폐지 자체는 조금 "너무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트럼프 취임하고 제가 인준이 된다면 그때 대통령께서 부채 한도를 없애기를 원한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그리고 의원님과 함께 일하겠다." 즉 여지를 열어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트럼프 임기 때 지금은 공화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밀어붙이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식의 공조가 되면서 트럼프가 세게 밀어붙이고 민주당 일각에서 이거를 받아주면서 또 재무장관 베센트가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부채 한도가 정말 폐지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시장이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폐지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어느 정도의 이 확률값을 부여를 해서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된다면 사실 베센트가 얘기한 대로 또 다른 브레이크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좀 불안해질 수는 있죠. 단기로는 물론 디폴트 리스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디폴트가 날 수가 없죠. 한도가 없는데. 뭐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좀 제거되고 증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사라졌다는 걸 잘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이용하지 않고 그냥 막 폭주를 해 버리면 국채 더 찍고 재정을 펑펑 써 버리면은 결국 이게 단기로는 증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수요가 자극이 되고 인플레 다시 올라가고 장기 물금리 상승으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달러 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하나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센트 관련해서 이 연준의 독립성 관련해서도 말을 했는데 통화 정책 결정을 내리는데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트럼프가 연준의 권한을 침해할 거란 기존 의혹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마련한 감세안을 빨리 연장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 이게 지금 연장이 빨리 안 되면 경제적 재앙을 맞을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중산층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그 내소주 오찬용 특파원이 진행하는 내소주를 저와 그리고 김용갑 특파원과 오찬용 특파원 3 명이 같이 진행하는 그런 코너로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을 하거든요. 내소주 관련 사연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댓글로 달아 주시고 또 본인의 이번에 포트폴리오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도 감사드립니다.